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신년 여론조사를 했죠. 어떤 네. 분야부터 볼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 지지도부터 보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1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개헌도 48%가 찬성했는데 찬성자들은 어떤 방식을 선호했습니까?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배준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다른 부분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21.9%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꼽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15.3%와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에서 이 지사가 우세를 보였고 호남에선 이 대표가, 영남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지지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25.9%로 높은 가운데 이 지사를 지지하는 경우도 11.4%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들 가운데선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추경 갈등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윤석열이 야당 대표를 앞서 나가는 상태인데 그 반등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부지리 같은 결과를 좀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찬성이 48.1%, 반대가 36.8%였습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4년 중임제가 39.2%, 의원 내각제가 6.6%, 의원 집정부제가 2.3%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47.9%와 47.6%로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어느 당이 승리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8.3%, 국민의힘이 28.1%로 팽팽했고 그 다음으로 국민의당이 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1.3%로 국민의힘보다도 높았지만 이 야권 단일화 대상인 국민의당 지지율이 합쳐지면 야권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어서 부산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42.8%로 더불어민주당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는데 없다라는 응답이 35.1%로 나타났고요. 그 뒤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9%, 이어서 나경원, 오세훈 전 의원이 10%대의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보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코로나 방역과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지만 부동산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최중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기 5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지한다 20.7, 대체로 지지한다 22.1, 합쳐서 긍정평가가 42.8%, 부정평가는 52.8%로 10%포인트 높았습니다. 가장 잘한 것은 코로나 방역이 16.2%,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가 14.4%, 검찰개혁 12.8%로 뒤를 이었지만 없다라는 응답이 44%나 차지했습니다.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42.1%, 검찰개혁과 경제정책은 각각 14.7%와 14.6%를 차지해 경제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가 56.7%로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온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에 대한 긍정평가는 56.3%로 부정평가 42%보다 14.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새 정치권에 바라는 것도 코로나 종식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43.3%, 집값 안정 18.9%, 정치개혁 12.2%, 일자리 확대 10.8% 순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신뢰감을 보였지만 집값 안정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 보신 MBN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부 조창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새해가 되면 많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말이죠.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개 언론사 중에서 8군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한 걸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MBN을 비롯해 10곳의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8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 성향의 매체 골고루 같은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곳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자리는 혼전세로 나타났지만 대세로 이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 총장의 3파전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1월 1일과 2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진보층에서 이낙연 대표보다 이 지사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더 높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이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야권 단일 후보로는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어요. 야권 단일화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위를 달리자 여야 모두 고민이 커졌습니다. 후보 단일화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은 그다지 표정이 좋지 못한데요. 국회 의석수가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이 국회의원 3명에 불과한 국민의당에 주도권을 내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후보 경선룰을 놓고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이번 주 경선룰 논의에 돌입하는 국민의힘이 현재의 경선룰을 변경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안 대표에 맞설 제3의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박영선, 박주민, 우상호 의원 등의 3파전에 더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 등이 제기됩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면론에 대해서 당원들과 의원들 그리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자 이낙연 대표가 오늘 오후 긴급히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약 1시간 반쯤 이어진 논의 끝에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사면 문제는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초 사면에 대한 전제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자 반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건 이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울러 국민과 당원의 뜻을 어떻게 수렴할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하고 여론조사상의 이제 경쟁 상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발언도 묘한 여운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대해 자신까지 입장을 밝히는 건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달리는 만큼 찬반이 맞서는 이슈에 굳이 입장을 내놓기보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사면에 반대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서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결국 사면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텐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14일에 나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 없이 여론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매년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만큼 여기서 질문이 나오면 문 대통령도 자연스레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의 부인에도 이번 사면론이 문 대통령과 사전 교감을 거쳐 나왔을 거란 해석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여당 대표의 운명이라며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이 대표에 힘을 실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사면 반대 청원이 사흘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는 등 여전히 찬반 여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에 이 대표가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면서 맞선 셈인데 결국 청와대도 여당도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창훈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규 확진자는 657명으로 다소 줄었는데 앞으로 2주가 안정세를 확실히 할 결정적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는 910.5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820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 0시 기준 657명까지 감소하면서 일주일 평균이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11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그제와 어제 검사자 수가 각각 5만 명, 7만 명대로 줄어 확진자 수 증가를 완전히 억제했다고 단정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1에서 현재 1로 떨어졌는데 1 미만이어야 억제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매일매일 상황 변화가 많아 불확실성이 큽니다. 앞으로 2주간이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3단계로 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12월 한 달 동안 분석을 해보니 주로 지인, 가족 이런 소규모 모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타겟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소세로 바꾸고 백신을 접종하는 2월까지 버틴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남 순천에서 앞으로 2주간 낮술 금지라는 초강수 대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직원 등 62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앞으로 식당에서 낮에 술을 먹지 못합니다.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새해 들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무증상 확진자가 속출하자 순천시가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식당에서는 05시부터 16시까지 주류 판매,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입소자와 종사자 등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한 광주 요양병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신관 건물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본관, 이렇게 두 개 동이 있는데요. 확진자는 주로 본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초 확진자는 병원 종사자로 밝혀졌습니다. 12월 30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단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누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병원 측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 못 오겠니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한가 보다 하고 우리도 안심하고 믿고 있었는데. 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는 모두 445명. 잠복기를 고려하면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광주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새해 들어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신천지교회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집단 감염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수용자 호송 차량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교정시설 내부가 지나치게 밀집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자를 분산하는 모습입니다.
동부구치소는 확진되지 않은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확산 초기에 비해 수용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어제 5차 전수검사 결과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121명이 추가로 확진돼 지금까지 1,06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가족과 지인까지 합하면 1,083명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로는 신천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오고 3주가 지난 뒤에야 전수검사를 실시한 데다 분리수용도 하지 않는 등 교정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구치소 쪽과 함께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이상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비확진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보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분리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강원 북부교도소에서 양성으로 번복되면서 교도소를 연결고리로 하는 집단 감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정치 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동부구치소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결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과거 변호사 시절 칼럼을 인용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경청장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이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방역 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야당은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벌써 33개국으로 확산했는데 국내 확산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보다 전파력이 더 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혁 기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해외에서 급속도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국가가 현재까지 총 33개국이고요. 영국발 입국자를 받지 않는 나라도 4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안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요. 어제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영국발 9명, 남아공발은 1명으로 모두 10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강한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 피로감, 또 실내 활동 증가와 함께 겨울철 3대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아직 추가 확진 사례가 없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격리 중에 이제 확진이 됐는데요. 일산에서 80대 사망자의 사위가 마트 같은 곳을 다녔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혹시 더 보고된 게 있나요? 네, 이 사위와 접촉한 사람이 8명이었는데 다행히 이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음성이었던 건데요. 방역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전파에 대비해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1:1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발 변이 이것도 걱정입니다. 남아공발 변이는 전파력이 근데 더 세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공, 영국, 호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해서 인체 세포와 더 잘 결합하게 되는 건데요. 영국 바이러스도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났지만 남아공 바이러스에선 여기에 더해 E484K와 K417N이라는 두 유전자 변이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E484K 유전자가 감염력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다만 영국발이든 남아공발이든 치명률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지 않고 현재 개발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네. 근데 변이 바이러스 감염 지금 아주 긴장되는 대목인데 이 백신 맞기 전까지는 뾰족한 예방법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네, 기존의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을 철저히 하시는 게 현재로선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신 얘기 좀 해보자고. 영국이 백신을 이제 섞어 맞아도 된다. 1, 2차 때 이렇게 발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음 달이면 백신이 들어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얀센을 제외하고 나머지 백신들은 1차와 2차 두 번 맞게 되는데요. 영국 정부가 1, 2차 백신 종류가 서로 달라도 된다고 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그럼 백신을 섞어 맞아도 된다.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거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사실 아직은 백신을 섞어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안전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1, 2차 백신이 같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놓은 바 있고요. 네, 논란이 계속되자 영국 정부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2차 접종 시에 1차와 같은 백신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안 맞는 것보단 다른 백신이라도 접종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 혼용, 즉 섞어 맞는 걸 권고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2차 전부 다 똑같은 백신을 맞는 게 원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에서는 아예 문을 열 수 없게 된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네,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한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입니다.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해보니 그 안에 있던 손님 수만 70여 명이었습니다. 네. 네, 유흥주점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태인데 파티를 벌인 거죠. 손님 중엔 자가격리자도 있던 걸로 확인돼서 관할구청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 뭐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서 문 앞에 이른바 문방이라고 하는 감시자를 세워뒀습니다. 또 경찰이 나타나자 손님들을 몰래 뒷문으로 빼돌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내일부터는 전국에서 적용되는데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보셨는데 순천에서는 이례적으로 내일부터 17일까지 낮술을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저녁 9시면 식당이 문을 닫기 때문에 간혹 오후 2, 3시부터 낮술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순천에선 새해 들어서 무증상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임 자체를 줄이려는 조치를 내린 건데요. 네. 방역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상인들을 중심으로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며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애초에 식당가에서 반주 정도 하는 사람 외에 낮 시간대에서 술을 많이 먹지는 않는데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주장을 내비친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강대혁 기자였습니다. 날로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인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창고에 무려 2,500명이 모여서 몰래 댄스 파티를 벌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유명 토크쇼 진행자이자 올해 87살인 레리 킹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중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프랑스 시골 마을의 대형 창고 안입니다. 젊은 남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닥다닥 붙은 채 흐느적거립니다. 새해맞이 비밀 파티에 2,500명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Une envie de se rassembler. En fait, quand on a 20 ans, là, on est un peu conscient qu'on est en train de cramer un peu notre jeunesse dans cette histoire. Et je crois qu'il y a toujours cette espèce de forme de lutte contre la dépression aussi qui nous pend au nez quelque part. 지난 2일 현장을 급습해 파티를 끝낸 경찰은 주최자 등 7명을 구속하고 방역 지침을 어긴 1,20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에서 송년 파티를 열어 구설에 올랐습니다. 입장료는 $1,000, 우리 돈 110만 원 가량인데 500여 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휴가 일정을 앞당겨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파티에 불참했지만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레디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올해 87살인 레디킹은 2017년 폐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당뇨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 need a little luck for longevity. Is doing something right.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새해 첫날 포항에서 땅꺼짐 현상이 생겼습니다. 주택가는 아니고요. 빈 공장 앞마당이 3m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2017년에 지진 경험한 주민은 또 지진 난 줄 알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들 안 그러시겠어요? 근처에서 저류시설 공사 중이라는데 이게 원인인지 아닌지 포항시가 신속하게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공장 앞마당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아스팔트 지반은 곳곳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창고로 쓰던 가건물은 한층 밑으로 내려간 듯 땅 밑으로 꺼졌고 무너진 땅 끝에 컨테이너가 아슬아슬 걸쳐 있습니다. 새해 첫날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내려앉은 면적은 수영장 2개 크기인 1600제곱미터, 깊이는 최대 3m에 달합니다. 땅 꺼짐이 발생한 이 공장은 한동안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몇 년 전 새롭게 흙을 쌓아 공장 부지로 조성한 곳입니다. 공장 뒤편 하천에서 진행 중인 저류시설 설치 공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가능성은 이르는 상태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을 겪은 주민들은 땅 꺼짐 소식만 들어도 불안감이 앞섭니다. 우리도 다 지진에 피해 입어가 집이 이렇게 갈라지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또 뭐 그런 그게 오는가 싶어 또 겁도 나지 뭐. 포항시는 응급복구가 끝나는 대로 집안 조사를 거쳐 침하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투고 분신을 시도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3위 명민호의 선장 시신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세영 기자입니다. 불에 탄 주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 조사반이 검게 그을린 잔해 사이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1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집으로 번졌고 순식간에 주택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이렇게 다 타버렸네. 세상에 흔적도 없이 타버렸네. 4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투고 보일러실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새카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정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한밤중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 씨가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 앞바다에서 좌초된 어선 3위 명민호 선장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실종 상태인 선원 5명을 찾기 위해 선박 인양을 시도하고 수색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기성 게시글을 지적한 한 네티즌의 전화번호와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해 올린 가짜 보복성 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회원수 1,800만 명이 넘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무료 나눔 게시판에 아들과 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형평상 돈이 부족해 아이들을 팔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여아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 글은 잠시 뒤 게시판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해당 글에 적힌 전화번호와 사진의 주인은 글쓴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좀 치지 말라고 계속 글을 남기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보복한 거예요. 글쓴이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네티즌이 해당 글을 올린 글쓴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장난이라기는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해 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신생아와 장애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작년에 우리 인구가 2만여 명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30만 명이 넘는데 태어난 아기는 30만 명도 못 채운 27만여 명입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겁니다. 작년 말 우리 인구 5,183만인데요.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남북 통일이나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 8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5천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3년 만에 30만 명 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보다 3만 명이 더 많은 30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50대로 16.7%였으며 특히 60대 이상이 4명 중 1명을 차지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세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2,300만 세대를 넘어섰지만 4인 이상 세대 비율은 2016년 25%에서 지난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세대원 수가 최근 10년 동안 0.3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저출산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대 분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저출산 지원 예산은 40조 원을 넘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MBN이 기획한 신년 대예측 순서. 오늘은 7월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올해 역시 개최가 될지 안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전남주 기자가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선수단은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진천 선수촌에 입촌한 남녀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복을 부여잡고 기술을 연마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선수촌이 완전 차단돼 훈련 인원은 선수 36명이 전부입니다. 과거 상비군을 포함해 100명이 넘게 들어와 경쟁적으로 땀을 흘리던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파트너들과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체력과 근력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은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대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を開催する決意を表明しました。この決意を胸に引き続き安全安心な大会を実現するため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하지만 조직위는 정상적인 개최와 운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회 운영과 방역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와 IOC는 방역 매뉴얼을 수정했는데 선수들은 경기 5일 전에 입국한 뒤 경기를 마치면 48시간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개회식과 폐회식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고 주경기장에 들어올 선수도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자원봉사자의 대중교통 출퇴근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안전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43%인 5천 명의 선수가 아직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1월부터 시작되는 세계 예선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설사 올림픽이 열린다 해도 무관중 또는 극히 일부의 관중만 허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기력 저하로 세계 기록과 올림픽 기록도 역대 최악의 흉작이 불가피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게 되면 굉장히 훈련의 강도도 세지고 훈련의 빈도도 높아지고 뭐 컨디션 관리나 분주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세계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변함없이 톱10 진입. 전통의 효자 종목인 양궁과 태권도, 골프에서 금메달을 확신하고 근대우종과 요트 등 새로운 종목에서도 깜짝 메달을 기대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신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새해 첫 월요일인 내일도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15도, 서울과 대전이 영하 8도, 광주와 대구가 영하 5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서 서울이 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가량이고요. 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모레 새벽에는 호남과 경북, 제주에도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한낮에 전주와 창원이 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눈 소식이 자주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하 20도 안팎의 심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 음악으로 반헤일런의 점프라는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뒤로는 서울 영동대교 상공에서 펼쳐진 새해 카운트다운 드론쇼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오, 드론 몇 대가 연출한 거래요? 1000대라고 합니다. 오, 황소가 지금 점프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랬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MBN 여론조사에서 새해 소원을 보면 코로나 종식이 1위였고 그다음으로 부동산 안정을 꼽았습니다. 예, 네. 올 한 해 코로나19를 잊고 저 황소처럼 다시 점프하자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뛰는 2021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MBN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